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21회차 결과 1등이 한 명이 나오는 독식 회차가 되었고, 제가 공유드린 최종 픽은 4등에 적중을 하면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의 등수 적중에 도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1회차 14경기 중에 제가 틀린 3경기에서 2경기는 사실 적중을 할 수도 있었지만 9번 경기였던 헤라클레스 대 알크마르의 경기의 경우는 사실상 저처럼 경기력을 분석을 해서 선택을 한다고 봤을 때 전혀 생각하지 못한 헤라클레스의 승리가 나왔었기 때문에 매 회차별로 제가 선택한 최종 픽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시고, 이런 건 이변으로 선택을 해봐야겠다. 배팅맨은 이걸 선택했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 하는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하셔서 자신만의 최종 픽을 만들어서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22회차 세리에와 프리미어리그 경기들로 들어와 있는데, 정말 뭐 매 회차마다 미국 갔다가 일본 갔다가 A매치 갔다가 네덜란드 리그 갔다가 이번엔 또 이탈리아로 왔는데, 최근에 투사장이 뭐 거의 미친 듯이 매 회차 승무패를 발행을 하고 있어서 좀 정신이 없긴 합니다. 어쨌든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22회차 최종 픽 준비를 해왔고, 그 전에 금요일인 오늘 새벽까지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중에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은 업로드 드리지 못해서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유튜브 커뮤니티에 골대법 정리본 이미지 올려놨으니까 멤버십 분들께서는 최종픽 선택하실 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골 때리는 TV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제가 선택한 최종픽 14경기 분석 내용 중간에 광고 없이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 골대법 정리본도 공유를 드리고 있고, 프로토 하시는 분들은 골 때리는 TV 밴드에 가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고수분들이 공유하는 프로토픽 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매달 최고 배당 적중자 1명, 최다 적중자 1명을 선정을 해서 상금 10만 원씩 드리고 있으니까 프로토 자주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는 픽 공유하면서 상금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참고로 3월의 경우는 한 분께서 103.9배 최고 배당 적중과 73회 프로토 적중으로 최다 적중까지 하시면서 상금 20만 원을 받아 가셨네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최종픽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에버튼 대 번리. 자, 지난 번리 홈에서의 맞대결 당시에 에버튼은 역시나 프리미어리그 공중볼 경합 승률 1위답게 대갈박을 활용한 공격을 활발히 했고 0대2 승리를 기록을 했었죠. 기본적으로 에버튼의 경우는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상황에서 롱볼과 크로스를 통한 효과적인 공격이 나타나는데, 번리의 경우가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빌드업 축구를 구사하기 때문에 에버튼의 공격이 더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난 맞대결 당시에도 에버튼의 첫 번째 득점이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맥닐 선수의 코너킥을 아마두 오나나 선수가 헤딩 득점을 기록했었고, 두 번째 득점은 에버튼의 프리킥 상황에서 골대 쪽으로 붙여준 볼을 헤딩으로 떨궈주면서 그 볼을 마이클 킨 선수가 해결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에버튼의 세트피스 상황이나 크로스에 의한 헤딩에 번리는 정신을 못 차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바로 전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도 번리가 경기를 주도했음에도 울버햄튼의 헤딩 한 방에 당하면서 무승부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공중볼 경합 승률 1위, 프리미어리그 세트피스 득점 2위를 기록 중인 에버튼이 번리를 찍어 누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튼의 승무 투픽에서 고민을 하다가 현재 번리의 경우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고, 강등권인 19위 번리이기 때문에 승점 1점보다는 승점 3점을 위해서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서 오히려 이 부분에서 번리에게는 더 독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에버튼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어요. 자, 2번 경기 풀럼 대 뉴캐슬. 자, 풀럼의 경우가 이번 시즌 홈에서 확실히 홈발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뉴캐슬의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풀럼의 승리에 정배당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풀럼의 경우는 지난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뒷공간으로 들어오는 스루 패스에 대한 방어가 제대로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뉴캐슬의 경우가 최근 이삭 선수를 중심으로 스루 패스가 잘 들어가고 있다는 점과 앤서니 고든 선수도 출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앤서니 고든, 이삭, 하비 반스의 공격이라면
충분히 풀럼의 수비 뒷공간을 잘 잘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풀럼이 세트피스 공격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뉴캐슬의 경우는 세트피스 수비에 강점을 띠고 있기 때문에 풀럼의 공격이 잘 먹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대결 전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런 부분 때문에 풀럼이 뉴캐슬만 만나면 최근 컵 경기 포함 8경기 동안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 경기 풀럼이 홈발을 받는다고 해도 최대 무승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풀럼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 루턴타운 대 본머스. 자, 우선 루턴타운의 부상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난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루턴타운이 4대 3으로 패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전반전에만 3골을 넣고도 후반전에 4골을 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했던 루턴타운이죠. 기본적으로 수비 자원들의 부상이 많기 때문에 이사카보레, 테덴men기, 하시오카 이 3백으로 쓸 수 있는 수비 자원을 모두 쓰고 있는 루턴타운이라는 점과 지난 맞대결 당시에 득점을 기록했던 오그베네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전 수비 자원인 세네시 선수를 제외한 모든 주전 자원들이 출전할 수 있는 본머스가 유리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상 4대3 승리를 할 당시에도 세네시 선수는 출전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루턴타운을 상대로 세네시 선수의 공백은 크게 느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머스의 경우가 점유율을 낮게 가져갈 때 공격 효과가 좋은 팀인데 루턴타운을 만나면 루턴타운은 더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본머스가 오히려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주도권은 쥐겠지만 오히려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루턴타운의 무합패 투픽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본머스가 최근 확실히 상승세를 탔고 솔랑케 선수와 세멘유 선수의 득점 감각이 좋기 때문에 루턴타운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4번 경기 울버햄튼 대 웨스트햄. 자, 울버햄튼의 경우는 지난 번니와의 경기에서 후반전에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최근 답답했던 공격에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자원이 생겼다라는 점에서는 이점으로 보이긴 하지만 지난 맞대결 당시에도 황희찬, 마테우스 쿠냐, 사라비아 같은 주축 공격 자원들이 출전을 했음에도 웨스트햄에게 3대 0으로 개털렸었다라는 점, 이번 경기 울버햄튼의 홈 경기인데 점유율을 울버햄튼이 많이 가져가게 된다면 지난 맞대결과 마찬가지로 웨스트햄에게 뒷공간을 개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난 맞대결에서 웨스트햄의 역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었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감독이 분명히 역습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원정에서는 확실히 웨스트햄이 실점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수비 라인을 많이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운영을 하면서 세트피스 한 방을 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양팀의 맞대결 전적상 5승 5패로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점, 울버햄튼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었다라는 점, 웨스트햄은 원정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4승 7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울버햄튼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 브라이턴 대 아스날. 자, 브라이턴의 경우가 최근 확실히 골 결정력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전 브랜드포드와의 경기에서도 슈팅을 24개나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최근 컵 경기 포함 8경기에서 4골밖에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브라이턴입니다. 확실히 측면 크랙인 미토마 카우르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게 굉장히 큰 브라이턴이라고 보여지죠. 반면에 아스날의 경우는 지금 굉장히 리그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리그 2위로 1위인 리버풀, 3위인 맨시티와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한다면 잠시라도 리버풀을 밟고 다시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루턴타운과의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면서 체력 안배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부카요 사카 선수가 현재 몸 상태 불안전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나와 있지만 제가 볼 땐 무조건 이 경기 귀신같이 선발 출전해서 승점 3점 따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이번 시즌 1패밖에 없는 브라이턴이지만 아스날이 현재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지난 경기에서도 로테이션을 돌렸겠다. 무난하게 아스날이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브라이턴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어요. 자, 10번 경기 맨유 대 리버풀. 야, 자, 20회 차에서 브랜드퍼드의 맨유 경기 제가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는데 무승부가 나오면서 저랑 4대가 더럽게 안 맞다는 걸 보여준 맹구 새끼들의 경기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배팅맨님 제발 맨유 패 선택하지 말아주세요. 부정 탈 것 같아요. 이러고들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맹구는 맹구다.
리버풀에게 홈에서 개 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컵 경기에서는 맨유가 승리를 했지만 저는 분석을 할 때 컵 경기는 컵 경기, 리그 경기는 리그 경기 따로 보기 때문에 지난 리버풀 홈에서의 리그 맞대결 경기만을 놓고 봤을 때 0대0 무승부가 나왔지만 경기 내용적으로는 비긴 게 신기할 정도였죠. 맨유의 오나나 골키퍼 선방만 8개가 나왔던 경기였고 슈팅 숫자만 리버풀이 맨유에 비해 5배, 6배 정도는 더 많이 때렸던 경기였다라는 점에서 무난하게 리버풀이 공격에서 압도할 것으로 보이고 바로 전 경기 리버풀은 셰필드와의 경기에서 살라, 소보슬라이 같은 주전 자원들을 후반전 초반에 교체 아웃시켜주면서 체력 안배도 했지만 맨유는 첼시 원정을 가서 경기 종료 직전에 역전을 당하는 비용신 같은 짓을 했고 이런 상황일 때는 체력도 체력이지만 멘탈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맨유의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맨유는 현재 수비 자원들이 죄다 부상 병동이죠. 바란 선수 첼시와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죠. 린들로프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 못하죠. 에반스가 지난 첼시와의 경기에서 바란 선수가 교체 아웃되면서 투입이 됐었는데 부상으로 20분 만에 다시 나오면서 윌리 캄보알라라는 19살짜리 핏덩이가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도 달롯, 윌리 캄보알라, 맥과이어, 비사카 이렇게 출전을 할 텐데 과연 얘들이 리버풀의 루이스 디아즈, 다르윈 누네즈, 살라, 맥알리스터, 소보슬라이 같은 자원들을 잘 막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퍼거슨 전 맨유 감독님께서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경기 보러 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유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어요. 자, 13번 경기 셰필드 대 첼시. 자, 이 경기도 사실 맹구 새끼들의 경기처럼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셰필드의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프리미어리그 꼴찌를 기록 중이고 30경기에서 무려 80실점을 하면서 압도적인 프리미어리그 1위의 실점 기록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홈이라고 해서 딱히 이점도 없는 게 홈에서 팬들한테 뭘 좀 보여주려고 뭔가를 해보려다가 더 골을 처먹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에 대한 이점도 딱히 없어 보이는 셰필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첼시의 경우는 최근 경기들에서 수비적으로는 아쉽지만 공격에서는 화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중심에는 역시 콜 팔머 선수가 있죠. 미코스는 맨체스터 시티산으로 첼시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맹구들과의 경기에서도 페널티킥 포함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컵 경기 포함 현재 4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는 콜 팔머 선수죠. 프리미어리그 득점 공동 2위를 달리고 있고 어시스트 역시 프리미어리그 공동 3위를 기록 중인 콜 팔머 선수라는 점과 지난 맞대결 당시에도 셰필드를 상대로 득점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확실히 상승세를 탄 첼시가 우세한 경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셰필드가 한 골 넣는다고 하면 첼시는 2골, 3골을 넣을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셰필드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4번 경기 유벤투스 대 피오렌티나. 자, 우선 이 경기는 유벤투스의 패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기본적인 맞대결 전적만 보더라도 피오렌티나가 유벤투스 원정을 가서 승리를 했던 적이 2020년 12월에 한 번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유벤투스의 쿼드라도 선수가 전반 18분 만에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인 열세를 가지고 치렀던 경기였기 때문이죠. 또한 피오렌티나의 경우 이번 시즌 원정에서 확실히 득점력이 많이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유벤투스의 승리 쪽으로 생각을 하고 싶지만 최근 컵 경기를 제외하고 리그 9경기에서 단 1승밖에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유벤투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벤투스의 승리 투표율이 80%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 정도로 몰릴 만한 최근 경기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축 자원인 블라우비치가 퇴장 징계에서 복귀를 하는 경기이고 키에사 선수와 함께 컵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했기 때문에 유벤투스의 우세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 경기 유벤투스의 승과 무승부를 함께 선택을 해서 유벤투스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22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